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경조사나 명절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문자로 된 메시지만 보내기보다는 제대로 된 카드로 마음을 전달하시면 보내는 분이나 받는 분 모두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들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기성품과 같은 멋진 카드를 만들고 메시지를 입력해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로 입력을 하시고 검색하시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나오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이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는 각종 연합장이라든지 카드, 팜플렛, 카다록, 브로셔 이런 인쇄물들 제작하는 플랫폼인데요. 회원 가입을 해서 요금을 지불한 다음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도 맡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할 수는 없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드신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가입도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아이디와 비번만 입력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 볼게요. 5초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들어갑니다.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카카오 계정, 구글 지메일 이런 것들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템플릿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 내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죠. 이 템플릿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의 작업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터치 몇 번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카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디자인을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좀 더 쉽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디자인들이 정말 많아요.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종류의 디자인을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죠. 이 중에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일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프로 버전을 이용을 하라고 하죠. 이 프로 버전은 구독제 방식이라서 월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쓰실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무료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질문한다고 하죠. 개인이 이용하시면 개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영리 목적의 SNS 활동이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여기에 본인 성별과 출생 연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필요 없으시면 그냥 닫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 맞게끔 수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를 얹어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선택되고 이동까지 할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글씨부터 바꿔볼까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나오죠. 텍스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풍요로운 누르시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대한 서체라든지 크기, 볼드체, 이태릭체,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이라든지 투명도 조절, 글씨 색까지 전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저는 여기 있는 기본 텍스트는 그대로 이용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만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줄 썼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 아래쪽에 보면 확대 버튼이 있죠? 플러스 누르시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즐거운 명절, 행복할 명절 보내세요 하고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가져다 놓으시거나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바깥 회색 부분이죠.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코너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즈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폰트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는 조금만 조절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렬이 있죠. 좌측, 중앙, 우측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터치해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다르게 이동을 시키거나 변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중앙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 글씨 색이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좀 진하게 바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자 색이라고 있죠. 자, 글자 색 누르고요. 여러 가지 색들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색을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없는 색을 만드실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여기 컬러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색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 컬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 컬러는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뒤로 돌아가서 까만색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닫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볼드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굵은 채가 나오겠죠? 자, 됐네요. 한번 축소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괜찮죠? 자, 다시 확대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텍스트도 전부 글씨예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이것도 다 폰트라든지 컬러, 볼드체, 정렬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보이죠? 자, 이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미리 캔버스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미리 캔버스 웹사이트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미리 캔버스 웹사이트로 저장이 돼요. 이 내용으로 휴대폰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메일로 보낸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하시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럴 때는 내려받기를 이용을 해서 내려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걸로 내려받을지 나오죠. 자, 저는 JPG로 내려받을게요. 그 다음에 작업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왕 보내실 바에는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게 좋겠죠. 빠른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해상도가 낮아요. 저는 고해상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상도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것을 실제 저장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내려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받아 있죠?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쇄물 제작하기는 내가 지금 금방 만든 것을 여기 미리 캔버스에 의뢰를 해서 인쇄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눌러서 폴더 열기 합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받은 게 있네요. 자, 바깥으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셔서 스마트폰에서 보내셔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옮기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한 다음 그대로 복사를 하셔도 되겠죠. 또는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거 이용하시면 돼요.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해서 올려놓고 스마트폰에서 가져온 다음 그대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2, 3분만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새로 만드는 거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 미리 캔버스에 저장을 했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 집 모양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내 디자인이라고 돼 있죠? 지금 내가 만든 것은 이런 식으로 미리 캔버스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우지 말고요. 그대로 놔두도록 하세요. 혹시나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용할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만 가능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었더니 좀 심심해요. 움직임을 줘서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편집하던 그 화면이 나오죠? 지금 템플릿에서 편집하는 화면이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카드 모양 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표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 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전환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전환 애니메이션은 여기 있는 그림이나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기본 애니메이션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페이드, 그 다음 떠오르기, 그렇죠? 밀어내기, 스톱 모션, 팝,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만드시면 좀 더 재미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드신다고 한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또 하셔야 되고 포토샵 하셔야 되고 일러스트레이터 하셔야 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죠. 여기 있는 템플릿들은 다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겠죠. 간단하게 사진에 글씨 몇 자 만들어서 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을 또 내려받아야 되겠죠? 자, 상단에서 내려받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웹용은 정지 컷이고요. 동영상은 움직이는 영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 MP4와 GIF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MP4는 화질이 좋은 대신에 용량이 크고요. GIF는 화질이 떨어지는 대신에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에게 적합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화질이 좋은 MP4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MP4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또 작품을 만들어주는 중이라고 나오죠. 물론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또 열어볼까요? 폴더 열기 합니다. 자, MP4로 들어왔죠? 자, 꺼내 놓을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도 2, 3분만 투자하시고 마우스로 몇 번만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도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템플릿 들어가셔서 검색어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쳐서 일단 찾아줍니다. 자,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서 뒤쪽에 있는 배경만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앞쪽에 글씨나 서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원하는 걸 찾아줍니다.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같은 곳에서 이용하는 템플릿들인데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템플릿을 선택을 한 다음 여기 있는 상품권 모양은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텍스트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까요? 여기서 필요 없는 배경은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림 같은 게 필요 없고 내 사진을 얹을 거예요.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지워지죠? 전부 지워줍니다. 이것도 지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달 모양 있죠? 자, 이것도 지우세요. 자, 그 다음 이 배경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얹어주면 되는 거죠. 배경으로 쓸 사진을 컴퓨터에서 미리 캔버스로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메뉴를 보시면 업로드라고 있죠. 업로드 누릅니다. 자, 업로드에 보시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음악도 전부 가능하죠. 위에 있는 내 파일 업로드 초록색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 중에 이용할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 올라오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진의 좌측 상단 보시면 하얀색 사각형 있어요. 체크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휴지통이 나오게 됩니다. 휴지통 눌러서 삭제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여기에 얹어줘야 되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업로드된 사진을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너 부분을 잡고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키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진을 얹었더니 뒤쪽에 있는 글씨는 가려져 있죠? 바닥에 있는 하얀색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종이에 글을 써서 얹어 놓은 상태인데 그 위에 다시 사진을 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이 글씨 뒤로 가져가야죠. 여기 있는 글들과 하얀색 책상 사이에 이 사진을 넣어야지만 이 글이 사진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있죠. 자, 맨 뒤로 보낼게요. 책상 바로 위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맨 뒤니까 책상 위에 얹혀있는 물체 중에 제일 뒤로 보내라는 얘기죠. 자, 책상은 제외예요. 자,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그림 위에 글씨들이 전부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글씨를 원하는 것에 놓고 글씨 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씨를 선택을 했을 때와 그 다음 여기 우측에 또 글씨가 있었죠.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좌측을 보시면 메뉴가 바뀌어요. 자, 내려볼게요. 여기 있는 글씨는 선택해도 글씨에 대한 조정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글씨를 선택을 하면 조정하는 메뉴가 나오죠. 즉, 이것은 텍스트로 쓰여진 것이고요. 이것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단점이 되겠죠. 템플릿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글씨가 그림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글씨인 경우도 있습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폰트라든지 크기라든지 글씨 색을 바꿔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사진과 겹쳐 있을 때 잘 보이지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얹어주던지 아니면 바닥에 하나를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씨 밑에 글씨가 잘 보이게끔 박스를 하나 넣어주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요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려서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도형 사각형 눌러줄게요. 그러면 도형이 하나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도형의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도형을 변형하는 여러 메뉴가 나오게 돼요. 컬러라든지 불투명도라든지 외곽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죠. 색상부터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이 도형 때문에 글씨가 가려서 지금 안 보이죠. 이 도형을 뒤로 보내는 것보다는 밑에 셀로판지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글씨를 도형 위로 가져오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 글씨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 도형 위로 올라오죠. 자, 이 하얀색은 도화지라고 생각하세요. 도화지를 오린 거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합니다. 자, 코너를 잡으면 비율대로 조절되고요. 변을 잡고 움직이면 비율하고 상관없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바닥에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죠? 자, 여기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낮춰서 바닥이 좀 비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아래쪽 그림이 비쳐서 이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위치를 어디에 잡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도 바꿔줘야 되겠어요.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선택이 되고 글씨를 바꿔줄 수 있죠. 지금 이 텍스트는 세로로 쓰여져 있죠. 이 텍스트는 기존에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싹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좌측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죠.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텍스트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너무 큰 거는 지우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한 번 더 클릭을 하신 다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움직여 놓고요. 확대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됐죠?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으네요. 터치한 다음 사이즈를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자 크기 키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 정도 키워볼까요? 그 다음 바닥에 다시 클릭하시고요. 다시 선택해서 박스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일 아래쪽에 누구누구 올림 이런 글씨들은 보통 우측 끝에 붙게 만들죠. 근데 지금은 중앙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만 우측 끝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이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측 정렬을 하시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씨들이 전부 우측으로 정렬이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새로 쓰려면 귀찮으니까 이 박스를 복사해서 붙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두 가지가 붙죠? 여기서 아래쪽은 여기 있는 아이비그룹 올림만 남기고요. 이 위에 박스는 이 부분만 지워주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이 위쪽 부분은 전부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워드 쓰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클릭을 하시고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해제하시고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자, 동시 선택은 Shift입니다. Shift 누르고 동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키면 되죠. 다시 축소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다시 선택하시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글씨는 글씨색을 다른 색으로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축소해 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등이 가려져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이 박스도 옮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배치를 시킬 수 있고요.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카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을 때도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될까요?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션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떠오르기 해볼게요. 되네요. 팝. 되죠? 회전. 수직 교차. 자, 전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카드도 전부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내려받기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카드도 전송을 하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문구도 넣고 여러분 나름대로 꾸민 카드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절이나 경조사 또는 안부 메시지를 간단하게 카드로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평상시에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